그래서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이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생은 배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배팅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성장할 때 항상 배팅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소처럼 열심히 일하면 된다. 항상 저희 부모님들은 미련하게 소처럼 열심히 해라. 때리면 맞아라. 그리고 시키면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하게 해라. 그 묵묵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고 저축해라. 아껴 쓰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그 위쪽에 있는 상층권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그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원래도. 그래가지고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빚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베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안에 아무도 유학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 빼고는 아무도 유학 간 사람이 없고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돈 한 푼 보태준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미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 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한다 그러니까 모 친척분께서 오시더니 너그 부모 등골 빼물려고 하는 뭐 이런 거죠. 예. 아, 또 미술하면 돈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냥 나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겠다. 그때도 제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저는 막내다 보니까 저는 뭐 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빚을 내든 어떻게든 나는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냥 학교 수업 시간 이런 거랍니다. 요거 하나 딱 내주고 문제 병따꿈 같은 거 적어보고 야 생각나는 거 그려. 이런 거는 저 같은 놈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다가 이런 걸 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숙제를 몇 배로 해갔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뭐 이런 거 놔주면서 표지판 한번 만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전교생이 이런 걸 만들어서 쫙 발표를 합니다. 그 우수작들은 걸어주고. 그러면서 야 나는 이 생각 못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 생각을 했을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태리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쫙 그걸 보면서 사고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꼭 해야 된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첫눈 오는 날 제 룸메이트가 찍어준 사진이고 유학 시절에 거지처럼 사는 모습인데 이때도 아무튼 스케줄이 이제 바빠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뭐 운동화 작품인가요? 아니요 그 발에 물이 차서 그 비 오는 날 이제 양말이 젖으면 저렇게 양말 대용으로 학교 화장지를 썼고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작업만 미친 듯이 한 몇 년 동안 이런 인고의 시간이 또 있었네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려는 애를 말리지 말고 두면 저렇게 된다는 거를 뭐 억지로 한 게 없습니다. 뭐 전혀 괴롭지도 않고 건 아니다. 재밌어서 지금도 하고 싶어요. 재밌어서 한 겁니다 제가. 근데 모든 게 불확실하죠. 왜냐하면은 미술을 하는 게 안정적인 직업을 얻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 시절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뭐 미국 갔다가 뭐 흑인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들 그냥 제 주위에서 뭘 미술한다 유학 간다 했을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다들 모험을 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왜 안 할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잃는 게 두려워서요.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네. 모험하는 건 알지. 저기 뜰 것 같다. 그럼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좋아 보인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자, 투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 모험 있는 리스키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사람한테 투자라든 학업에 투자라든 자산에 투자라든. 자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투자. 저는 광고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이걸 물어보면은 아까처럼 실패에 두려운 것도 있고 뭐 겁이 나기도 하고 뭐 이유들이 있잖아요. 투자 어디 하세요? 주식 하세요? 비트코인 하세요? 저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합니다. 여기. 어디 하세요? 저요? 다 뺐어요. 반토막 나가지고. 슬픈 게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요. 그 투자는 뭐 물질적 투자뿐만 아니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것도 투자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 대구 어르신들 뭐냐? 화성 그 뭐 있어? 뭐 거기 왜 가?
뭐 한 데가 뭐 이런다고. 미지의 세계에 투자하는 그 거네요. 공기도 안 좋은 데가 뭐하러 가 뭐 이런다고. 공기도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화성에 갔다 온 놈은 안 갔다 온 놈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배팅은 그런 의미의 모험. 보이지 않는 가능성. 모험에서 진짜 크게 잃을 거거나 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면은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든. 그게 앞에 했던 얘기가 비슷합니다. 뭐든 해보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봐라. 약간 이런. 왜 제가 배팅 얘기를 했냐면은 말씀 주셨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저는 뭐냐 하면은 손해보기 싫어서 안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그래서 잃을 게 있는. 네. 손해보는 게 싫기 때문에 모험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일진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잃더라도 계속 가서 뭘 배우고 실패하고 경험을 해야지 자익게 되고 이게 눈이 더 커지고 나중에 더 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들 기업가들한테도 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그때 제가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기업가와 장사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요. 기업가와 장사꾼 차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기업가는 네. 본인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장사꾼도 그 기업가 같이 꼴라꼴라하고 하겠죠. 장사꾼은 바로 이제 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이득에 네.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보니까 상당히 교양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똑똑한데 그걸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기업가하고 장사꾼 가장 큰 차이는 기업가는 투자 개념이 있어요. 투자를 할 줄 아는 기업가예요. 장사꾼 투자를 모릅니다. 그냥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 가서 막 무조건 따먹으려고만 하는 거는 장사꾼이고. 제가 약간 장사꾼 같아요. 네, 그 오래 못 갑니다. 네. 바닥에다 씨 씹는 사람은 기업가라고 저는 보면 되고.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하네요. 예. 네. 그리고 기업가는 어디 심으면 잘 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느 놈은 사막에 씨를 심는데 어느 놈은 비옥한 땅에다 씨를 심어서 5년, 10년 있으면 나무가 이쪽은 이만큼 자라 있고 이쪽은 나무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장사꾼은 여전히 안 심고 막 계속 따먹어 다니고. 그 차이라고 저는 보시기 때문에 큰 수확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씨를 심는 마음으로 그걸 투자를 해야 10년, 20년 뒤를 보고 내가 지금 뭘 할지를 봐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다 오늘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창작 크리에이티브의 또 기본적인 거는 모험수가 따더라도 보이지 않는 잠재 가치에서 겁 없이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큰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가서 뭐 그렇게 했더니 수확물이 많이 졌어요. 어디에서 따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땄죠. 전 세계에서. 네. 크고 작은 국제 광고 대회를 광고 공모전을 휩쓸다시피 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광고를 만드는 이재석 씨를 한국을 벗어나서 뉴욕을 가니까 훨훨 날더라. 아까 보신 게 뉴욕 페스티벌, 뭐 호주 영건스, 그다음에 파리 깐느, 그다음에 영국의 D&AD.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빼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나토국처럼 광고계도 다 이미 그게 새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그쪽에 못 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 메인스트림의 광고 시장에 거의 첫 발을 내디딘 한국인이 아닐까. 개척하셨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상도 저는 받을 만치 받았고 지금은 출품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고 뭐 더 낼 것도 없고 제가 뭐 상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심으면 나무에서 상이 열리더라라는 얘기를 좀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상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스포 나면 다 줘요. 예, 그런 의미보다는 땀 흘려 자기가 진짜 얻은 그 결실이 훨씬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 핏방만 받다가 저런 상을 받으면 아 열심히 내가 더 하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굴도 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 선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천재, 예. 수석 천재가 예. 그냥 교과서 열심히 보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예비 광고인들, 꿈나무들이 있거든요. 꾸준히만 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모전 많이 상 받으셨잖아요. 예, 예.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아, 그거는 있지. 아, 그건 있죠. 네,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무조건 받는 방법이 있지. 근데 오늘 네. 컨셉 정말 잘 잡은 것 같아. 이 선장 이렇게 딱 돼 있고. 선생님 공모전 팁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그 공식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비단 광고 공모전에 대한 뿐만 아니라 관공서 입찰이라든지 어쨌든 다자간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낙점돼야 되거나 그 사업을 따야 되거나 상을 받는 거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이거 저희가 좀 힘들게 얻은 거라서 좀 빨리 알려주세요. 방송에 풀기가 좀 알려줄 것만 어려운데. 궁금해 죽겠어. 예,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뻔한 얘기긴 한데 국영수를 중심으로 뭐 예술가술 그런 얘기 같은데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붙이면은 1번이 출제자 의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자 의도. 이거를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최 측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90%입니다. 그렇죠. 90점. 아 이거 100점. 저기서 봤다 드라마에서. 네, 90점. 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한 10% 이하로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참가자들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회사 입사를 하러 갔어. 그럼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그 인사 담당자의 어떤 취향인지 이걸 모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원하는 걸 해줘야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거. 맞춰주는 거. 예, 맞춰주는 거. 맞춰줘. 예, 맞춰주는 거. 맞춰주는 거. 공모전도 보면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누군지 봐야 돼요. 근데 심사위원이 공모전에 심사위원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 예, 좀 미리 이렇게 뭐 주얼 멤버라고 쭉 나온 데가 있고 네. 뭐 깜깜이로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상도 보면 뭐 기관장 상도 있고 무슨 상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래 보고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뭐겠다. 어. 요거를 딱 보고 원하는 답을 딱 써가지고 이거를 원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무조건 그거는 100% 통과되는. 확실히 느낌. 이거는 진짜 성공 전략인 게 네. 저도 어디 이제 노래 공연을 하러 갈 때도 그 부른 기관에서 어떤 걸 좀 원하는지를 기관 좀 검색해보고 거기 맞춰서 하면 담당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네. 다음에 또 오라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출제자가 90점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경쟁자 조사. 예. 나만 들여본다고 되는 게 아니구만. 아, 나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네요. 그래서 내가 뭘 제안서를 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뭐 어떤 내용을 냈는지 모르면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술 시기장에 갔을 때 그때 뭘 했냐면은 저는 미술 시기장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스케치를 안 하고 일단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네. 뭐 보시고. 하냐. 뒤집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예, 그냥 뭐 주우러 다니는 척하면서 이렇게 봐요. 교수인 척. 예, 뭐 이렇게 보고 보고 나서 뭘 하냐면은 그 대회에서 제일 잘한 학생은 보통 입선 정도를 받습니다. 예, 입선이나 은상, 동상 정도. 금상이나 대상은 누가 받냐 하면은 잘하는 애가 받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애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독특하게 한.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대회에서 제일 잘했다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동상 정도예요. 아. 예, 그 공식이 있어요. 내가 무슨 사진 대회를 나갔어. 그 진짜 영혼을 갈아바쳐서 찍어서 완전 막 정말 잘 찍었어요. 그러면 한 동상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금상이나 대상은 누가 받냐면은 이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를 아, 한 사람 관점으로 딱. 예, 다 뭐 불조심 포스터를 막 불조심 쓰는데 한 명이 포스터를 불로 뒤져가 태웠어. 걔한테 대상이 가는 거예요. 꿀팁이다. 예, 정말 약간 예. 독특한 시도가 네. 필요하네요. 시도 필요하지. 그래서 주최 측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출품자 혹은 지원자들, 뭐 입사 지원자든 뭐 학교 지원자들, 이게 지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걔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걔들 수준에 맞게.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걔 이 정도 한다 싶으면 그 중에서 한 요 정도.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정도. 그 정도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와 제 주위에 이런 그 금다발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대충의 공식들이 있더라.